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300만 원씩 꼽히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은퇴 생활이 아닐까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숨만 쉬어도 이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마당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하고 참혹하죠. 배당률 5%로 월배당 300만 원을 받으려면 세금을 제외하고 무려 8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살 집을 한 채 마련하고 나서도 순수 금융 자산으로만 8억 5천만 원을 더 만든다는 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겐 어쩌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죠. 하지만 여기 단돈 3억 원만 있어도 월배당 300만 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ETF가 존재합니다. 바로 무려 배당률이 14%라는 무시무시한 배당을 주는 ETF QQQI인데요. 2025년 기준 배당률이 무려 14%에 달합니다.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정말 훌륭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고배당 ETF는 가장 현실적인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준다고 하면 결국은 내 살 깎아먹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QQQI는 스마트한 콜옵션 매도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 세대의 커버드콜 ETF는 다르게 시장이 오를 때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상방을 조금은 열어두었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만 보더라도 최초 상장한 2024년 1월 이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4%의 배당을 주면서도 6.45%나 주가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배당을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폭발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배당금까지 모두 합친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게 되면 무려 41% 상승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나스닥 100 지수 QQQ와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었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스닥 100 ETF QQQ와 QQQI의 상관계수가 무려 0.98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1.0에 가까울수록 두 ETF가 매우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의 진짜 매력은 시장이 횡보할 때 또는 하락할 때입니다. 옵션 매도로 생긴 프리미엄이 하락장에서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에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3대 하락장이 있었죠. 바로 2020년 코로나 시기와 2022년 미국 금리 인상기, 그리고 가장 최근인 25년 트럼프 관세 발표 때였습니다. 아쉽게도 QQQI는 2024년 2월에 상장한 ETF라서 앞선 두 번의 큰 위기를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5년 4월 관세 충격 하락은 아주 정면으로 맞았었죠. 그런데 이 수치,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나스닥백을 대표하는 QQQ가 무려 마이너스 22.77% 하락했을 때 QQI는 마이너스 20% 하락에 그치면서 그나마 하락을 선방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QQQI가 주는 높은 배당금은 하락장을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으로 주식을 한 번 더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투자자들에게는 어쩌면 생각보다 더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도 꼬박꼬박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고 배당률까지 높은 데다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은 QQQI를 무조건 많이 사서 모으기만 하면 정답일까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내야 하는 15%의 배당세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15%의 세금을 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잖아 라고 반문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건 결국 세금으로 떼이는 그 15%만큼의 그 돈이 복리로 자라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예를 들어 QQQI의 주가 수익률이 5%고 배당률이 15%일 때, 토탈 리턴 수익률이 20%일 때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배당 없이 주가만 딱 20% 올랐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이때 두 자산의 토탈 리턴 수익률은 20%라고 같다고 가정했는데요. 하지만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내는 15%의 배당세를 떼고 QQQI를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딱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복리 효과 차이가 1,000만 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그 차이가 무려 1.2억 원까지 벌어지게 되죠. 심지어 25년이 흐르면요, 3.5억 원까지 그 차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은 한 번에 돈을 넣은 거치식으로 계산한 건데요. 만약 우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됐을 때 이 복리 효과 격차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따라다니는 각종 세금에 대한 노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챙겨봐야 할 게 바로 건강보험료죠. 만약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이 다른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당만 1,000만 원을 넘게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8%를 건보료로 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 가입자분들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따로 건보료를 또 납부해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금 복병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자랑 배당을 싹 합쳤을 때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걸 다른 소득이랑 묶어서 종합소득세로 계산이 되거든요. 일명 종소세라고 부르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정말 속상한 건 이렇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절세 끝판왕인 IS 계좌도 앞으로 3년 동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QQQI에 무작정 많이 투자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에 상장된 한국판 QQQI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QQI와 성격이 가장 비슷한 국내 상장 ETF를 찾아보면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배당률을 보게 되면 14.54% 정도로 QQQI의 14%와 거의 비슷하고요. 1년 수익률도 토탈 리턴 기준으로 봐도 한국판 QQQI는 16.11% 상승을, 미국 QQQI는 16.18%로 두 ETF가 유사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IS 계좌에선 이런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면 얻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비과세랑 분리과세 혜택인데요. 우리가 보통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익과 배당에 대해 딱 9.9%만 떼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죠. 무엇보다 좋은 건 IS 계좌 안에서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리고 종합소득세까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절세 계좌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이 중에서 15%인 15원은 원천 징수가 되죠. 이때 15원 중 55.3%에 해당하는 8.3원을 크레딧이란 이름으로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데요. 55.3%는 이미 국가에서 정한 고정값입니다. 나중에 IS 계좌를 해지할 때 내야 할 9.9%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미리 쌓아둔 이 크레딧 포인트로 대신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고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반 직투 계좌보다는 IS 계좌에서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세 계좌들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요. 절세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합법적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돈을 벌면 좀 세금 좀 내자 라고 절세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세무사나 회계사인 이유를 우리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크레딧 제도 또한 먼저 15%가 원천 징수되고 미래의 크레딧을 사용하는 방식이라 세금만큼 봉리로 자라날 기회를 잃는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꿀팁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커버드콜 ETF로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 지수 ETF인 국내 상장 나스닥100에 먼저 차곡차곡 투자를 해서 덩치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현금 흐름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그때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과 같은 고배당주 상품으로 갈아타서 크레딧 제도의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사실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면서 우리가 받는 분배금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옵션을 팔아서 만든 수익, 두 번째는 주식이 원래 주는 배당금인데요. 옵션을 팔아서 만든 돈은 세금이 붙지를 않지만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세금 15%가 원천 징수됩니다. 그럼 내 커버드콜 ETF의 세금은 도대체 얼마야? 라고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당 과세 표준액이라는 걸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당 과세 표준액 곱하기 보유 주식수 그리고 세율을 하게 되면 내가 실제 낸 배당 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 주당 과세 표준액이 0원이라면 그건 그때 세금 걱정 없는 옵션 매도로만 이루어진 수익입니다. 하지만 IS 계좌나 절세 계좌에서 고배당 커버콜 ETF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추천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커버콜 ETF에 투자하기 전에 이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QQQI로 한 달에 배당금 300만 원이라는 든든한 월급을 받으려면 대체 얼마를 투자하면 될지, 또 국내판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